굴삭기, 주행, 합격하는 비법 궁금하시죠? 같은 수험자 입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비법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만두자고 하니 뭔가 하다만 것 같아서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불합격 없이 단 한 번에 붙었는데요. 점수는 이렇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굴삭기 주행 합격하는 비법에 대해서 영상이 많은데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과 보충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학원을 시간제로 등록을 하거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기계를 빌려서 연습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국비과정 등 정규 코스로 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학원 강사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튀는 행동하면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저는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학원에서 시간제로 끊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총 5시간을 연습을 했는데요. 주행은 2시간, 굴착은 3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주행 2시간 연습하고 한 번에 붙은 것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따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과 중복되는 얘기는 다 빼고 많이들 실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제가 시험 봤을 때 저희 타임에서 총 12명이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인 12번째로 시험을 봤습니다. 12명이 주행을 보는데요. 그중 절반인 6명이 실격을 하였습니다. 단지 6명만 주행을 합격했던 것이죠. 주행에서 실격하는 이유는 시간 초과? 시간 초과도 결국은 양쪽 경계선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실격하는 것입니다. 굴삭기를 타게 되면 이 기기가 너무 커서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또 이 오른쪽은 붐 때문에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양쪽 경계선을 터치를 하거나 시간 초과로 실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양쪽 경계선을 잘 유지를 하느냐?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진할 때 왼쪽 간격은 타이어 폭의 1.3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개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지점에서는 핸들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어야 한다는 점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각각 다릅니다. 왼쪽 경계선에서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거리가 6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0, 80, 90, 100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리로 말하는 것은 우리 수험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데요. 굴삭기 밖에서나 볼 때 경계선에서부터 바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안에서 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왼쪽 바퀴가 왼쪽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경계선에서 왼쪽 바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왼쪽 밑에 바퀴 밑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굴삭기를 타서 운전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앞바퀴 끝과 왼쪽 경계선 사이의 공간이 바퀴폭 1.3배가 남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1.3배는 타이어 1개 기준입니다. 한쪽 바퀴는 타이어 2개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쌍이 아니라 한 개를 기준으로 타이어 1개를 기준으로 1.3배를 말합니다. 제가 왜 타이어 폭의 1.3배를 기준으로 했냐면요. 굴삭기가 무겁고 육중해서 굴삭기는 바깥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뒤로 올 것 같은데요.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진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실제 이것도 바깥으로는 살씩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 밀려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바깥으로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 폭의 1.3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장 가시게 되면 긴장이 엄청 되거든요. 왼쪽에서 몇 센치인지 이런 거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폭의 1.3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갔다가 오는 동안 선에 닿을 일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정지선인데요. 요 지점에서 핸들을 완전히 왼쪽으로 꺾어야 하는데요. 후진할 때는 정지선에서 서도 되고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지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디에요? 바로 요 지점에서요. 뒷바퀴 중심축이 뒷선에서 3분의 1 지점, 그리고 좌측에서 30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멈추고 핸들을 왼쪽으로 완전히 꺾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후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라인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오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정지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뒤로 좀 더 오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 좀 더 오게 되면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지점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핸들을 완전히 푸는 겁니다. 일자로 만드는 거죠. 일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3분의 1, 왼쪽에서 30cm 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완전히 왼쪽으로 꺾어서 후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30cm를 유지를 하면서 후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팁은요, 악셀레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게차 시험이든 굴착기 시험이든 로더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 되게 됩니다. 시간 잡아먹다 실수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가 나와서 실격하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전진하고 후진할 때 악셀레레를 밟아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이 완화가 되거든요. 종합하면 첫째, 전진하면서 빨간색 동그라미 지점에서 핸들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게 되는데, 운전석에서 바라볼 때 왼쪽 경계선과 왼쪽 앞바퀴 사이에 앞바퀴 타이어 한 개 폭의 1.3배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후진할 때 정지선 뒷선에서 3분의 1 지점, 왼쪽에서 30cm 지점에서 차를 멈추고 핸들을 완전히 꺾은 다음 후진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전진하고 후진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오른쪽은 붐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불안한 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혹시 오른쪽 바퀴가 오른쪽 경계선에 닿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바로 그 지점에서 차를 멈추고 강사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그 지점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다음 차에서 내리셔서 그 지점을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오른쪽 경계선에 대한 불안감은 싹 날아가게 됩니다. 꼭 강사님께 요청을 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행 2시간 연습하고 한 번에 합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